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미국의 새로운 AI 칩 규제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첨단 AI 칩이 중국 같은 제재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상당히 기술적인 접근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기존의 수출 통제만으로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밀수 시장이 꽤 크게 형성됐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기존 방식의 어떤 허점 같은 걸 파고드는 사례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는 기술 자체에 좀 통제 장치를 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진 거죠. 이번 법안 논의는 바로 그런 배경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겠다는 건가요? 핵심 키워드를 보니까 위치 추적이랑 킬 스위치 뭐 이런 게 있던데요. 네, 법안 이름이 칩 보안법, 칩 스큐리티 액트라고 하더라고요. 빌 포스터 하원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이고 이게 또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법안의 골자는 아주 명확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특정 고성능 AI 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수출 통제 번호 32090, 32001.Z 이런 것들이요. 이걸 탑재한 제품이 해외로 나갈 때 위치 확인 기능을 의무적으로 넣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용도로 변경한다거나 제3국을 통해서 우회한다거나 뭐 도난당하거나 이런 걸 막겠다는 의도죠. 위치를 추적한다고요? 칩에 그럼 무슨 GPS라도 다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원리인가요? 그 정도까지 정밀한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칩하고 제조사 서버 간의 신호 응답 시간, 그러니까 레이턴시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도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네, 그 원리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지리적 위치를 추정하는 거죠.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국가 단위 정도의 넓은 범위는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뭐 제재 대상 국가에 있는지 아닌지 이걸 판별하는 목적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레이턴시로 위치를 파악한다는 게 참 기발하네요. 근데 그걸로는 대략적인 위치만 안다면 킬 스위치는 어떻게 작동해서 실질적인 통제를 하는 건가요? 좀 더 강력한 느낌인데요? 네네. 그게 중요한 지점이죠. 위치 추적 결과 만약에 칩이 허가되지 않은 그러니까 제재 국가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원격으로 칩 작동을 그냥 중지시키는 기능입니다. 이게 바로 킬 스위치죠. 칩이 부팅될 때마다 위치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되지 않은 지역이다. 그러면 칩을 리셋시키거나 아예 그냥 작동 불능 상태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한번 잠기면 물리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도 다시 활성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그렇게 설계될 거라고 합니다. 와, 상당히 강력한 통제 수단인데요. 근데 듣기로는 구글 같은 기업들은 이미 데이터 센터 보안 목적으로 약간 비슷한 기술을 쓰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법으로 강제한다면 이거 사실상 백도어나 해킹 툴 씹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내부 보안용 기술하고 이걸 국가 단위의 수출 통제용으로 쓰는 건 또 성격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뭐 VPN 같은 걸로 위치 정보를 속이려는 시도도 분명 있을 거고요. 또 시스템 오류가 나서 선의의 사용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킬 스위치 기능 자체가 해킹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 또 윤리적인 논란 이런 것들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강력한 법안까지 나오는 걸 보면 역시 중국으로 첨단 칩이 흘러 들어가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최근에 나온 미 하원 보고서를 보면요. 중국의 AI 스타트업 중에 딥시크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제재를 피해서 엔비디아 최신 칩을 최소 6만 개 이상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제3국을 통한 우회 루트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보면 엔비디아의 싱가포르 매출이 확 늘어난 시기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 시점하고 묘하게 겹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엄청나겠네요. 네, 즉각 반발했죠. 중국 정부는 이건 뭐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해서 중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수출 통제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면서 맞대응할 가능성도 내비쳤고요.
그러니까 이 법안 추진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이제 단순히 수출을 막는 수준을 넘어서요. 기술 그 자체에 어떤 지정학적인 통제를 심으려는 그런 새로운 단계로 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최첨단 AI 기술 확보 전략에는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중국은 그냥 선 놓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물론이죠. 중국도 당연히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성능이 좀 낮은 칩을 여러 개 묶어서 쓰는 방식, 병렬 연결 같은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체 AI 칩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딥시크나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에도 나서고 있고 또 다양한 경로로 AI 연산 능력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거든요. 자체 개발로 따라잡으려는 노력이군요. 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이 자체 기술만으로 이 최첨단 AI 경쟁의 선두를 따라잡으려면 글쎄요,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아 보입니다. 특히 아주 첨단 칩을 설계하는 역량이라든지 파운드리 공정 기술, 관련된 고급 인력이나 핵심 IP 부족 같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죠. 따라서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AI 기술 발전 속도, 특히 최첨단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제동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이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단계를 넘어서 제품 그 자체에 이런 통제 기술을 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네요.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이 기술을 둘러싼 지정학적 관리, 또 통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법안이 앞으로 실제로 어떤 파급력을 가지게 될지,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허점이나 외교적인 마찰은 또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그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의 역학관계나 규제의 틀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술의 역할,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지정학적 의미를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